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버드나무 아시죠? 버드나무에 귀신이 잘 붙는다는 것도, 그럼 이 버들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버들에는 양과 류가 있어요. 양을 쓰는 버들은 잎이 넓고 위로 뻗는 포플러 종류, 양은 다른 말로 미루라고도 하죠. 우리가 아는 미루나무, 그게 양버들이고요. 류를 쓰는 버들은 주로 물가에 있으면서 잎이 가늘고 긴, 그리고 밑으로 치렁치렁하게 자라는 종류고요. 우리가 귀신이 잘 붙는다고 말하는 버드나무, 그게 바로 이 류를 쓰는 류목이고요. 그런데 그 귀신 잘 붙는 버드나무로 귀신을 다스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치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뭐 그런 비슷한. 이번 사연은 구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구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구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들려준,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때 할아버지도 어릴 때라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군들이 와서는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것저것 뭘 막 짓고 했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때 10대였던 할아버지도 끌려나가셨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일본군들하고 그 앞잡이 무리에 검은 옷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른들 말로는 그 여자가 이제 일본 무당이라고 했고요. 일본군이 마을에 뭘 만드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겼다나 봐요. 그건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계속 무슨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일본군이 그 일본 무당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본 무당 하는 짓거리가 가관이 아니었다네요. 일본군과 앞잡이들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 외에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수탈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일본 무당이 자기 일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일본군들 앞세워가지고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마을에 닭이며 개며 다 잡아들이고 그 못된 짓거리를 엄청 저질렀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본 무당이 오고 난 뒤부터 말이죠, 마을에선 10살이 안 된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게 다 이제 일본 무당이 한 짓거리라며 그렇게 벼르고들이 있었고요. 그런 시기에 할아버지 친구 집에 나이가 많은 그런 스님이 오셨는데, 그때 친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할아버지도 모르시고요. 어쨌든 그 나이 드신 그 스님이 그때 10살이 안 된 그 할아버지 친구의 동생을 데리고 갔다는데요. 그때 할아버지 친구는 동생 데리고 가니까 동생 데려가지 말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울다가 그때 친구 아버지한테 이제 호되게 맞으면서 혼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나중에 마을 어른들께 들은 얘기인데, 그 스님이 친구 동생을 데리고 가면서 촌장한테 그러더래요. 그의 가뭄이 들 건데, 큰 가뭄이 들 건데 강이 마르거든 깊은 우물 하나를 만들라고요. 그때 마을 사람들하고 촌장하고 강 앞까지 같이 가서 아예 자리까지 정해주고 갔다는데요. 스님이 그때 알려준 자리엔 굵직한 버드나무들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가 수심이 그 일대에선 굉장히 깊은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알려준 자리를 보면서 지금까지 가뭄이 들어도 거긴 마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스님이 그 해에는 거기가 드러날 거라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해마다 드러날 거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그의 그 자리가 드러나면 우물을 만들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우물을 다 만들거든 절대 그 근처에서는 피를 부르는 그런 살생을 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친구 동생을 데리고 가실 길 가셨고요. 그 뒤로 촌장하고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겠죠. 그때 할아버지는 나이가 어리니까 모르는데 그 집안 어른들이 모임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의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스님이 알려준 곳을 보니까 진짜 바닥이 드러났더래요. 그때 마을 어르신들은 진짜 신기하다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거기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건 또 처음이라면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애며 어른이며 할 것 없이 그 스님이 말한 거기에 우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물을 다 만들고 이틀 정도 지나니까 다시 비가 내리고 그 강물이 불어나서 그 우물이 잠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강물이 차올랐을 때 보면 거기 우물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근처에선 절대 살생을 피했다는데 거기선 낚시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우물이 생긴 뒤부터 그 근처를 지나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라든지, 아무도 없는데 여자 노랫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무도 없는데 남녀가 같이 떠들며 웃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말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그 우물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 우물이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럴 때마다 촌장이 마을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그나마 그 우물이 있어서 몹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대충 그런 식으로 어르고 달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광복이 되는데요. 다른 곳은 광복 후 일본인이 남아있던 곳도 있었다고 하던데 할아버지 마을엔 일본인은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는 마을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광복이라 정신없이 행복해하는데 그 행복도 잠시, 마을에서 애어른 할 것 없이 그리고 가축들까지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원이 와도 몰라, 용하다는 무당이 와도 몰라,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것만 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을에 와서 굿하다 죽은 무당 숫자가요. 셋. 그러니 또 마을 사람 중엔 그때 바닥이 드러난 강에 있는 그 우물탓을 하면서 그걸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요. 그러던 그때 예전에 왔던 그 스님이 마을에 다시 오셨는데 더 나이가 든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정하신. 그땐 할아버지도 청년이 된 나이였는데 스님이 할아버지를 포함한 마을 청년들에게 들것을 챙기라고 한 뒤에 산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스님을 따라 올라간 곳에선 할아버지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도 모르는 작은 동굴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갈 땐 동굴 입구에서부터 진짜 지독한 악취가 났는데 동굴 안에는 일본 무당이 죽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지독하게 잔인한 모습으로.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그 무당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거구나 했고, 살아서도 흉하더니 죽은 뒤에도 흉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님을 봤는데 스님은 아무 말도 없고 들것으로 그 일본 무당을 나르자는 말 그 외엔 말이죠. 사람들은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 일본 무당 시체를 들것에 들고는 스님을 따라서 마을로 내려왔는데요. 그때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말이죠. 들것을 든 사람들은 물론 마을을 지날 때 나와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구역질을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힘겹게 그 일본 무당 시체를 가지고 간 곳은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그 강에 있는 우물 앞이었다는데요. 스님은 거기다 그 일본 무당을 넣고는 흙으로 덮지 말고 큰 돌들을 갖다가 올리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동안 스님은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우고, 불경을 다 외운 스님이 그곳에서 올라오던 그때 위에서 지켜보던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스님과 주변을 보더니 귀신이 귀신을 다스리는구만요. 그러자 지나가던 스님이 멈춰서는 그 어르신을 보고 가볍게 목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아무 말도 없이 가실 길 가셨고, 그리고 마을에선 전에 일어나던 그 좋지 못한 일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요. 그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질 때쯤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끝난 뒤 다시 가뭄이 왔는데 그때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건 강에 만든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거기 있던 모두는 우물 안을 살펴봤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어쨌든 그때 확실한 건 물이 마른 그 우물 속까지 사람이 들어갔고 거기 묻힌 일본 무당 시체를 찾아봤다는 건데, 그 자리엔 큰 돌로 눌러놓았던 그 일본 무당 시체가 없더라는 거죠. 약간의 뼈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더라는.
사람들은 그 뒤로 그 우물에 흙을 넣어서 강바닥 높이만큼 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처럼 그 자리엔 버드나무가 있고요. 가뭄이 들어서 강이 마르면 그 우물을 볼 수 있고요. 물론 마을 사람들 중엔 그 우물 근처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한 번은 진짜 짜증날 정도로 무모한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몇 해 전 거기서 낚시를 했었는데요. 다음날 겁에 질려서 하는 말이 절대 겁에 질리거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진짜 그땐 겁에 질려서 하는 말이 우물이 있는 물 쪽에서 알 수 없는 말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뒤쪽 버드나무에서 그 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소름 돋는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랑 그 친구한테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제 좀 일으키지 말라고, 하지 말자는 건 좀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 친구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귀신으로 귀신을 다스리려 했다는 그 말이 말이죠. 구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강 속에 우물을 만들어서 그곳에 귀신을 가둔다.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신기하네요. 사실 귀신으로 귀신을 다스린다는 건 영화나 만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강물이 귀신을 잡아두는데 무슨 중요한 역할이라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